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의 깊은 통찰과 지혜의 빛을 비추기를 기원합니다. 만약 이 지식이 가치 있다고 느껴지신다면 좋아요를 통해 마음을 표현해 주시고 이 영상의 지혜를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함께 나눠주십시오. 구독은 앞으로 이어질 깊이 있는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걸음에 평안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돈은 단순한 도구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당신이 누구인지, 어떻게 생각하는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그리고 가장 위험하게는 누가 당신을 조종하는지를 적나라하게 드러냅니다. 모든 사람이 돈을 원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돈을 쫓습니다. 하지만 돈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사람들은 돈을 화폐, 성공, 혹은 자유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르네상스 시대 이탈리아의 위대한 사상가 니콜로 마키아벨리에게 돈은 그런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기념비적인 저서 군주론을 통해 권력의 속성을 파헤쳤던 마키아벨리에게 돈이란 눈에 보이도록 형상화된 영향력 그 자체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만약 부가 어떻게 사람들을 통제하고 정신을 산만하게 만들며 그 본성을 폭로하는 데 사용되는지 이해하지 못한다면 당신은 스스로 자유롭다고 믿는 순간에도 돈의 노예가 될 것이다. 진실은 이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돈을 가지면 강력해질 것이라는 환상을 섬기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마키아벨리는 권력을 다르게 보았습니다. 그는 사치와 향락을 위한 부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가 주목한 것은 어떻게 돈을 사용하여 단 한 번의 무기도 들지 않고 타인의 의지를 꺾고 내 편으로 만들 수 있는가 하는 점이었습니다. 자, 이제 마키아벨리가 우리에게 가르쳐줄 돈에 관한 첫 번째 원칙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것은 돈을 버는 방법이 아닙니다. 돈이 사람을 어떻게 움직이게 하는지에 대한 통찰입니다. 첫 번째 원칙, 돈은 권력이 아니다. 단지 권력을 드러낼 뿐이다. 우리는 이런 장면을 수없이 봐왔습니다. 한 남자가 갑자기 큰 돈을 벌게 됩니다. 한 여인이 막대한 유산을 상속받습니다. 어떤 스타트업이 수십억의 투자를 유치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들의 행동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목소리가 커지고 오만해지며 과시적으로 변합니다. 마치 돈 자체가 자신을 격상시켰다고 굳게 믿는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자세히 관찰해 보십시오. 진정으로 강한 사람들은 돈이 생겨도 변하지 않습니다. 오직 약한 자들만이 변할 뿐입니다. 돈은 인격을 창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돈은 기존의 인격을 확대하고 증폭시킬 뿐입니다. 그것은 이미 그 사람 안에 존재하던 것을 밖으로 끄집어낼 뿐입니다. 비겁한 자는 사회적 지위라는 방패 뒤에 숨고 교활한 자는 자신에게 이익이 될 때만 관대함을 베풉니다. 어리석은 자는 지성적으로 보일 것이라 생각하는 것들을 사들입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마키아벨리적 교훈은 이것입니다. 강력해졌다는 느낌을 받기 위해 돈을 쫓지 마십시오. 대신 규율, 전략, 평판과 같은 진정한 힘을 추구하십시오. 그리고 돈이 당신의 통제력의 원천이 아니라 그것을 증명하는 신호가 되게 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부자가 되고도 여전히 약한 존재로 남을 것입니다. 돈은 가졌지만 그 존재감은 깃털처럼 가벼운 사람, 많은 것을 소유했지만 누구에게도 존경받지 못하는 사람보다 더 비참한 것은 없습니다. 마키아벨리는 수많은 군주들이 가난 때문이 아니라 자신이 가진 황금이 곧 사람들의 두려움을 의미한다는 착각 때문에 몰락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진정한 권력이란
당신이 입을 열기도 전에 사람들이 이미 다르게 행동하는 것이라고 알았습니다. 당신의 부 때문이 아니라 당신의 정신과 생각 때문에 말입니다. 두 번째 원칙, 신비감 없는 부는 곧 취약점이다. 현대 사회는 과시에 집착합니다. 명품 시계, 외제차, 디자이너 브랜드, 심지어 자산 내역까지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사람들은 마치 재산이 자신의 인격인 양 자랑합니다. 하지만 마키아벨리는 이것을 힘이 아니라 노출이라고 보았을 것입니다. 일단 사람들이 당신이 무엇을 가졌는지 알게 되면 그들은 그것을 어떻게 빼앗을지 계산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극소수만이 이해하는 원칙을 믿었습니다. 권력은 은폐의 기술을 통해 보존된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부가 당신의 전략보다 더 큰 목소리를 내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사실 만약 당신의 부가 당신에 대해 말해주는 가장 큰 것이라면 당신은 이미 패배한 것입니다. 당신은 세상에 어디를 공격해야 할지 목표점을 알려준 셈입니다. 그렇다면 마키아벨리주의자는 어떻게 행동할까요? 그는 조용히 불을 쐈습니다. 과시가 아닌 구조를 통해 축적합니다. 그리고 적들이 항상 자신을 실제보다 약하다고 믿게 내버려 둡니다. 그 힘을 가늠할 수 없는 사람만큼 위험한 존재는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당신의 돈을 과소평가하게 두십시오. 그들이 추측하게 하고 의심하게 만드십시오. 당신이 겨우 버티고 있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 당신이 비밀리에 판 전체를 조종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렇게 해야 들키지 않고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경고 없이 공격할 수 있습니다. 위대한 왕들은 그렇게 침묵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세 번째 원칙, 당신이 통제하지 못하는 돈에 결코 의존하지 말라. 여기 대부분의 사람들을 파멸시키는 함정이 있습니다. 그들은 돈을 버는 것이 곧 권력을 소유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의 돈이 다른 사람의 결정 하나로 동결되거나 세금으로 사라지거나 재조정되거나 지워질 수 있다면 당신은 부를 소유한 것이 아닙니다. 잠시 빌려 쓰고 있을 뿐입니다. 이것이 마키아벨리가 가난보다 더 두려워했던 것, 바로 의존입니다. 당신의 생존이 다른 누군가가 통제하는 것에 달려있는 순간 당신은 관리 가능한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당신의 수입은 누군가의 승인 위에 세워져 있습니까? 당신의 생활 방식은 전화 한 통으로 무너질 수 있습니까? 당신은 당신의 것이 아닌 시스템 위에 경제적 힘을 구축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당신은 자유롭지 않습니다. 당신은 잘 꾸며지고 잘 먹여진 죄수일 뿐입니다. 먹이를 통제하는 자가 언제나 사자를 통제하는 법입니다. 따라서 마키아벨리주의자는 단순히 돈을 벌지 않습니다. 그는 그 주위에 요새를 건설합니다. 누구도 볼 수 없는 여러 개의 수입원과 자산을 만듭니다. 박수갈채나 유행, 혹은 불안정한 인맥에 의존하지 않는 수익 흐름을 구축합니다. 그는 침묵 속에서도 살아남는 수입과 남에게 사랑받지 않아도 안전한 보안을 만듭니다. 일단 당신이 누군가를 재정적으로 당신에게 의존하게 만들면 더 이상 논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위협할 필요도 없습니다. 심지어 말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검열할 것이고 당신이 기분 나빠하기도 전에 먼저 사과할 것입니다. 그들은 그것을 타협이라 부르면서 복종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힘입니다. 공포를 통한 통제가 아닙니다. 명성을 통한 통제도 아닙니다. 바로 경제적 중력을 통한 통제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당신을 중심으로 궤도를 도는 것은
당신이 강요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재정 구조가 그들의 것보다 더 강력한 인력을 발휘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마키아벨리가 정의하는 부입니다. 돈이나 재물이 아니라 침묵 속에서도 복리로 불어나는 영향력 말입니다. 만약 당신이 그것을 구축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다면 당신은 평생 다른 사람들을 위해 돈을 벌면서 다른 누군가가 당신의 흥망성쇠를 결정하는 동안 안락함의 환상 속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단순히 수입을 쫓지 마십시오. 독립을 구축하십시오. SNS에 자랑하기 위한 종류가 아니라 아무도 볼 수 없고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그런 종류의 독립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반입니다. 네 번째 원칙, 돈은 충성심을 시험하는 가장 효율적인 도구다. 사람들은 당신을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당신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결코 배신하지 않겠다고 맹세합니다. 그러다 돈이 그 그림에 들어서는 순간 당신은 그들의 진짜 모습을 보기 시작합니다. 사랑, 말, 혹은 의도와는 달리 돈은 사람들에게 선택을 강요하기 때문입니다. 돈은 거래, 유혹, 위협을 만들어냅니다. 누군가에게 당신의 수입에 대한 권한을 줘보십시오. 그들의 친절이 얼마나 빨리 조건부로 변하는지 지켜보십시오. 누군가에게 뇌물을 제안해 보십시오. 그들의 충성심이 얼마나 쉽게 액체처럼 녹아내리는지 확인하십시오. 혹은 더 나쁘게는 당신이 돈을 벌고 그들은 그러지 못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십시오. 갑자기 당신의 성공이 그들을 불쾌하게 만들고 당신의 발전이 의심스러워지며 당신의 격상이 그들이 뒤처졌다는 증거가 됩니다. 마키아벨리는 자신이 가난할 때만 자신을 존경하는 사람들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는 부가 방안으로 들어왔을 때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지켜봤습니다. 그들은 기쁨을 느꼈는가? 아니면 질투를 느꼈는가?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 물었는가? 아니면 당신이 그걸 가질 자격이 있는지 따져 물었는가? 돈은 사람을 바꾸지 않습니다. 단지 그들이 아닌 척했던 본 모습을 폭로할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키아벨리주의자는 결코 부를 공표하지 않습니다. 그는 경고 없이 인격을 시험하기 위해 부를 전략적으로 사용합니다. 기회나 직책, 약간의 이점을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을 축복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가 권력을 어떻게 다루는지 보기 위함입니다. 만약 그가 오만해지면 그는 그것을 회수합니다. 그가 집착하면 거리를 둡니다. 그가 탐욕스러워지면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부를 필터로 사용하는 기술입니다. 모든 사람이 당신의 재정적인 불꽃 가까이에 앉을 자격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추울 때만 충성스럽습니다. 일단 몸이 따뜻해지면 그들은 누가 그 불을 피웠는지조차 잊어버립니다. 다섯 번째 원칙, 약자는 돈을 숭배하고 강자는 돈에 대한 접근을 통제한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돈을 원하는 사람과 다른 사람들이 돈을 더 원한다는 사실을 알고 그 욕망을 이용해 그들을 지배하는 사람입니다. 약자는 부자가 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강자는 사람들이 생존을 위해 자신에게 의존하게 만드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마키아벨리는 결코 황금을 우상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것의 영향력을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전히 보지 못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돈을 분배하는 자가 그것을 원하는 모든 사람의 행동을 통제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강력해지고 싶습니까? 거지처럼 수입을 쫓는 것을 멈추십시오. 건축가처럼 생각하기 시작하십시오. 어떻게 다른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창조할 수 있을까?
어떻게 나의 기술을 지렛대로 바꿀 수 있을까? 어떻게 소비자가 아닌 공급원으로 전환할 수 있을까? 라고 물으십시오. 수표를 끊어주는 사람은 구걸하지 않습니다. 테이블을 소유한 여성은 자리를 구걸하지 않습니다. 일단 당신이 돈의 흐름을 통제하게 되면 당신은 사람들을 조종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당신에게 접근하기 위해 스스로를 조종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6번째 원칙, 항상 그들이 돈을 최종 상품이라고 생각하게 하라. 이것이 바로 싸우지 않고 전쟁에서 이기는 방법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월급, 승진, 상속, 직함, 트로피를 쫓도록 내버려 두십시오. 그들이 달리는 동안 당신은 지형을 연구하고 조용한 영향력을 구축하며 침묵에 귀를 기울입니다. 당신은 작은 승리에 환호하거나 사소한 손실에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느리지만 꾸준히 움직입니다. 진정한 마키아벨리주의자는 돈이 미끼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진짜 상품은 권력입니다. 그들이 월급 인상을 축하하게 두십시오. 당신은 월급을 주는 시스템 자체를 소유하는 데 집중하십시오. 그들이 지분을 놓고 싸우게 두십시오. 당신은 전략적 위치를 선점하는 데 집중하십시오. 그들이 경력을 쌓는데 수년을 보내게 두십시오. 당신은 의존성을 구축하십시오. 계약이 끝난 후에도 사람들이 당신을 섬기게 만드는 유일한 것 말입니다. 돈은 언젠가 바닥나지만 사회적, 감정적, 심리적인 가치의 빚은 평생 지속됩니다. 7번째 원칙, 돈을 사용하여 안락함을 만든 뒤 그것을 잃을지 모른다는 공포를 통제하라. 사람들은 돈을 위해 열심히 일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돈이 제공하는 삶을 잃지 않기 위해 열심히 일합니다. 일단 누군가가 특정 수입, 생활 방식, 평판에 익숙해지면 그들은 감정적으로 그것에 얽매이게 됩니다. 그들의 정체성은 돈이 허락하는 것들과 융합됩니다. 누군가에게 딱 적당한 안락함, 적당한 지위, 적당한 가시성을 제공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고 느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보십시오. 그들은 타협하고 무리하며 스스로를 검열하고 결국 복종할 것입니다. 이것은 잔인함이 아닙니다. 이것은 구조입니다. 경제적 불안이 논리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의사결정을 형성하는 방식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마키아벨리주의자는 위협하지 않습니다. 그는 단지 그들이 불편함의 가장자리를 느끼게 할 뿐입니다. 지불을 약간 늦추거나 호의를 거두거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려 그들이 자신의 입지를 잃었는지 궁금해하게 만듭니다. 공황 상태가 아니라 단지 의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미묘한 불확실성 속에서 사람들은 자신이 얼마나 깊이 안락함에 묶여 있는지를 드러냅니다. 8번째 원칙, 부자는 존경받는 것이 아니라 측정당한다. 세상은 부가 존경을 보장한다는 거짓말에 속아왔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방에 들어가 불을 과시할 때 당신은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계산하도록 초대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가진 것, 낭비한 것, 취향이나 절제력에서 부족한 것, 그리고 당신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를 측정합니다. 진정한 부자는 규율을 보여줍니다. 돈이 아니라 정밀함을 보여줍니다. 구매가 아니라 영향력을 보여줍니다. 방종이 아니라 그는 모든 것을 소유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당신은 결코 알지 못할 것입니다. 그것이 그에게 우위를 제공합니다. 아무도 당신 제국의 전체 범위를 볼 수 없을 때 아무도 그것을 어떻게 무너뜨릴지 계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9번째 원칙, 돈 없이도 흔들리지 않는 존재가 되라. 이것이 모든 것을 바꾸는 지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을 잃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것이 자신의 정체성을 잃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마키아벨리주의자는 대부분이 두려워하는 한 가지 상태, 바로 무집착을 통달합니다. 그는 돈을 벌고 사용하고 불리지만 결코 돈이 자기 자신이 되게 놔두지 않습니다. 어떤 방에서든 비즈니스, 정치, 전쟁, 사랑에서든 당신이 보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나는 언제든 이 판을 떠날 수 있지만 당신은 그럴 수 없다. 이 단 하나의 사실이 모든 상호작용을 다 싣습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쫓게 만듭니다. 당신이 더 부자여서가 아니라 당신이 더 자유롭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 거래가 필요 없고 스포트라이트가 필요 없으며 당신이 그 자리에 속한다는 것을 증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설령 돈이 사라지더라도 당신은 그것을 다시 세울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10번째 원칙, 흐름을 통제하는 자가 판을 지배한다. 권력은 보물을 쥔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어디로 흐를지 결정하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현대 세계에서 이것은 당신이 부자이면서도 무력할 수 있고 부유하면서도 대체 가능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가치의 분배를 통제한다면 다른 사람들의 관심은 당신을 중심으로 휘어집니다. 그들이 당신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당신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방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수표에 서명하고 규칙을 정하고 예산을 결정하고 스포트라이트를 지시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11번째 원칙, 그들에게 시스템을 가르치지 말고 결과에 의존하게 하라. 마키아벨리주의자는 결코 전체 시스템을 공개하지 않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결과로부터 이익을 얻게 하지만 그 과정을 이해하지는 못하게 합니다. 일단 그들이 시스템을 알면 그들은 그것을 복제할 수 있고 일단 복제할 수 있으면 더 이상 당신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치를 제공하되 구조는 주지 마십시오. 결과를 제공하되 복제 가능성은 주지 마십시오. 12번째 원칙, 베풀 때는 보이지 않는 끈을 달아라. 마키아벨리는 관대함을 다르게 이해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베풀물 친절로 볼 때 그는 그것을 지렛대로 보았습니다. 그는 사랑받기 위해 주지 않았습니다. 의무감을 창출하기 위해 주었습니다. 인간 본성의 진실은 사람들이 고통은 쉽게 잊지만 예상치 못한 도움에는 영원히 묵인다고 느낀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도움이 예외적이고 반복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게 만드십시오. 그것이 그 도움을 신성하게 만듭니다. 13번째 원칙, 돈이 존재하지만 시끄럽지 않은 삶을 구축하라. 이것이 진정으로 강력한 자와 부자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부자는 돈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강력한 자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부가 주제가 아니라 기반인 방에서 삽니다. 그들은 쫓는 단계를 넘어섰습니다. 그들은 돈이 자신의 정체성이 아니라 도구인 평형 상태에 도달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최종 목표입니다. 당신은 회의에서 조용히 앉아 거에 말하지 않고 수표에 서명하고 다른 사람들이 여전히 논쟁하는 동안 걸어나가는 사람이 되고 싶을 것입니다. 당신이 보여주는 것보다 더 많이 가졌고 설명하는 것보다 더 많이 소유했으며 증명할 필요가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변동에 흔들리지 않고 삶을 걸어가고 싶을 것입니다. 이것이 마키아벨리주의자에게 돈이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그것은 시끄럽거나 광적이거나 필사적이지 않습니다. 그저 존재할 뿐입니다. 모든 움직임 뒤의 그림자처럼 세상에 당신의 힘이 소유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구조, 절제, 그리고 아무도 해독할 수 없는 침묵 속에 있음을 상기시키면서 말입니다.
진정한 힘은 당신이 부자가 될 때가 아니라 당신이 다른 누가 부자가 될지를 결정하는 힘이 될 때 나타납니다. 그 수준에 도달하면 돈은 더 이상 목표가 아닙니다. 그것은 본래의 모습, 즉 당신 정신의 연장선이 됩니다. 당신의 주인이 아니라, 당신의 정체성이 아니라, 당신이 무엇을 가졌는지가 아니라, 당신이 어떤